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은 이 연재의 막을 내리게 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연재를 통해 우리가 의미하는 북방, 그리고 우리가 북방을 꿈꾸는 이유, 또 북방 정책이 탄생한 배경과 그 발전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에 따라 정책 목표는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속에서 세계 1등적 지위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심정적 태도는 지금 어떠한가 등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질문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답변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두 가지를 과거로부터 불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로 독립선언서요. 또 다른 하나는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독립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고체에다가 한자가 섞여서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도의와 인도적 정신의 시대, 바로 홍익인간의 건국기념을 전 인류에 투사하겠다라는 장엄한 외침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와 3.1 만세운동은 미완의 혁명에 그쳤습니다만 그 정신은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백범 김구의 글 나의 소원입니다. 백범은 한민족의 역할을 문화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백범 선생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독립선언서 그리고 백범의 나의 소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평화가 중심이 되는 통일입니다. 문화와 평화, 이 두 가지 핵심어를 기억하시죠.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유네스코 정의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란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단순화시키면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행동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유네스코가 문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것은 바로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유네스코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 공통의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문화 다원주의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함으로써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이 선언의 목적은 소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집단 간에 격렬한 어떤 정체성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문화란 단지 다름의 문제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문화적 다름은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옳고 그름 혹은 우월함과 열등함의 문제로 뒤바뀌어서 갈등과 반목의 요소로 작동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지구 그리고 인류라는 거대한 문명의 지붕 아래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지붕 아래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위치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표출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닮은 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해하는 문화란 문명이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 표출된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의 개별성과 독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문화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는 어떤 유사점, 그리고 맞닿은 접점 속에서 통시적이고 초공간적이며 집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러한 문화적 접점을 파악하고 연결하여 확장함으로써 굳이 영토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우리는 같은 민족, 더 나아가 같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문화적 접점을 파악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서는 세계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 공동체, 문화 허브, 문화 포탈 혹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문화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과 공유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선 어떤 새로운 문명 공동체의 창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토적 통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문화는 또한 평화이기도 합니다. 백범은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세계의 실현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은 우리의 통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통일의 과정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통일하고자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목적 모두가 평화의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평화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이때의 평화 통일은 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화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와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 사강을 비롯한 동북아, 유라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선적 협력의 대상은 바로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즉 북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세계 진출이 주로 바다와 하늘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보지 않은 길, 즉 땅을 딛고 세계로 나아가는 북방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이 한때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던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문화 세계로 향하는 이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각자 다른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이자 다수라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널리 알림의 주체는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몫은 소위 공공외교를 통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실행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향한 나의 매력의 투사를 말합니다. 이 공공외교가 훌륭히 수행될 때 우리 국가를 향한 타국의 호감과 협조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의 증진이죠. 매력의 향상과 소프트 파워의 증진은 오늘날 모든 국가가 바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국민의 몫은 한류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류는 소수의 마니아 계층이 집착하는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서 세계 보편적인 현상에 접근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훌륭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류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 또한 커질 것이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006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학계에선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난 시간 동안 걸어온 궤적을 돌이켜 검토하면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시도에 참여했던 한 무리의 학자들이 도출해낸 키워드는 바로 역동적 균형이었습니다. 역동적 균형입니다. 그분들은 역동적 균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균형의 구성 원리라 함은 쉽게 말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방식과는 다른 결합의 논리를 뜻한다. 언뜻 보아 양립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결합하여 독특한 공생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역동과 균형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뜻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동과 균형이라는 것은 서로 상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역동성 속에서도 균형을 추구해 왔고 이와 같이 역동과 균형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통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냈듯이 평화와 통일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출 또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문화민족임을 자부해왔고 인류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권과 경천회의는 우리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인본주의의 명확한 상징이며 이러한 인본주의는 문화와 평화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역사의 일부분인 일제의 침탈 하에서도 우리는 평화애호 자세와 문화를 향한 열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문화의 힘을 높이 평가하였고 스스로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의 힘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사랑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북방은 그와 같은 여정을 향한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이며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협력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방 문화와 맥을 잇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오직 순조롭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강연으로 북방 문화와 맥을 잇다.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의 연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강연을 시청해 주시고 읽어주시고 평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